앞에서 작성한 정관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나갈 설립 동의자도 모두 모았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창립총회는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반드시 개최 전에 창립총회 개최일을 알리는 공고문을 설립 동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은 일간지, 벽보 게시판, 전자우편 등으로 설립 동의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하며 최소 7일 이상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고기간 7일은 공고일과 총회 당일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최소 5월 7일 이전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는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요건, 의결사항 등이 꼭 명시돼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설립 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이 되거나 총회에서 따로 의장을 선출해 진행합니다. 창립총회 개회는 설립 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만 가능하며 창립총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관. 둘째, 사업계획과 예산. 셋째, 임원의 선출. 넷째, 설립 경비. 이 모든 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며 이외 기간의 상황에 따라 의결 사항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마치면 창립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의사록에는 창립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록 설립 동의자와 참석자, 안건을 기록합니다. 모든 의결 안건과 의결 결과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록 마지막 장에 날인을 하는 것인데요. 의장 1인과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 동의자 중 선출한 3인 이상 등 총 4명 이상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모집부터 창립총회까지 설립 절차를 진행했으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절차와 달리 행정기관의 현장 실사 및 심의를 통한 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가 신청은 사업의 내용에 따른 주무부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 분야라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인가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9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설립 인가 신청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신청인 부분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설립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 부분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명칭과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이사장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립 신청 내용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금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설립 동의자 수에는 설립 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인원과 동일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 총액 역시 출자금 명부의 출자금 총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일은 창립총회 공고문이나 창립총회 의사록에 있는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목적에는 반드시 1가지 이상의 유형의 체크를 하셔야 하며
설립 목적이 2가지 유형 이상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원명부와 이력서입니다. 임원명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직위와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란 자연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을 법인으로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명부에는 자연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발기인이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신청하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및 예산 등 주요 내용이 정관과 수입지출 예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금액 작성 단위는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개요 부분입니다. 조합명은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되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준비 중임에 따라 업종, 설립 연, 월, 일, 업태, 인가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은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란에는 창립 총회일을 기준으로 예정 출자금 총액을 기재하며 주사업 유형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일 경우 해당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야 합니다. 조직 연혁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과정상의 주요 활동을 기재하며 설립 목적에는 정관의 목적을 기재하되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기구에는 필수적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야 함에 따라 이 2가지에는 모두 표기를 해야 하며 대의원 총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현황은 창립 총회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유형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조합원 현황과 직원 현황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 조합원은 직원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협동조합에 있는 직원 조합원을 뜻합니다. 직원 고용 계획은 조합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규직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향후 고용할 인원을 모두 기재합니다. 취약계층 기준은 가이드북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은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해당 유형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곳에 기재하는 내용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수입지출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금액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먼저 지역사업형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할 사업을 지역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명을 기재하며 주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업비와 서비스 공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목표 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이므로 해당 연도 예산 내역이 수입 지출 예산서상의 지출 항목의 예산 및 사업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 기준일 경우 실제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인원수, 시간,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실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제 총계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소개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비율은 반드시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인 경우에는 인건비와 직원수 중에서 기준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인건비 기준일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취약계층 인건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일치시키고 취약계층 이외의 인건비는 해당 연도 예산 기타 부분에 기재를 합니다. 즉,
총계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기타 인건비의 합이 됩니다. 직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고용할 취약계층 인원수를 해당 연도 예산 취약계층에, 취약계층 이외의 인원수는 기타에 기재하고 그 합을 총계에 기재하면 됩니다. 역시 전체 인건비 토는 직원수 대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취약계층 비율에 기재하면 되며 이때도 반드시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 서비스를 공급받는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아닌 기타로 구분하며 기준은 서비스 공급 인원수, 시간,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위탁사업형인 경우 향후 위탁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수행 계획만으로는 위탁사업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탁사업 및 자체 사업의 명칭은 수입지출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일치해야 하며 위탁사업명 뒤에는 위탁 주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예산은 위탁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기재하며 이 액수는 수입지출 예산서의 수입 항목의 예산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증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공익증진형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할 예산과 서비스 공급 실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명과 금액은 수입지출 예산서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예산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서는 명칭 그대로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진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 예산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수입지출 예산서도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수입지출 예산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지출 예산서상에 기재되는 사업 내용 및 금액은 정관과 사업계획서와 일관되어야 하며 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서로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지출 예산서 양식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기여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 부분은 정관의 사업의 종류 중 주사업을 통한 매출 등의 수입 예상 현황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타 사업은 주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수입 현황을 작성합니다. 사업 외 수입은 주사업 및 기타 사업 이외의 수입 항목과 예상 금액을 기재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의 수익 항목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출자할 출자금 총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조직기여에 있는 출자금은 설립 신청 당시의 출자금 총액이며 이 수입지출 예산서상의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상 출자금 총합을 기재하는 것으로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차임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정관상 주사업과 기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경상비 부문에는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 운영에 실제 지출된 내용을 기재하는 곳인데요. 인건비 항목에는 취약계층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기재합니다. 출자금 반환에는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될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설립 신청 시에는 반환된 출자금이 없으므로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로 신청하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의 단계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설립인가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설립 이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그동안 설립을 추진했던 발기인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조합의 모든 일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의 이사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인계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가입 당시 약속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마쳐야만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시에는 설립 등기 신청서와 정관, 총회 의사록, 설립 인가증, 임원회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출자금 총액 납입 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 이후 출자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과 더불어 홈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함께 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나운서 송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